캐시리스화의 물결, 개인 경영점이 호소하는 수수료 부담. 일본 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현금 없는 거래나 신용거래라고 표기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캐시리스라는 외래어로 표기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2022년 최신 데이터를 보면 캐시리스 비율은 36%입니다. 2020년 수치인 한국 93.6%, 중국 83%, 영국 63.9%와 비교해 일본의 캐시리스화는 매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2025년까지 캐시리스 비율 40%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 면도 있어 선진 외국 수준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모바일 결제를 진행하려고 해도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빠진 일본에서는 캐시리스화를 진행시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이며 3억에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입니다. 5억에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이며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입니다.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카드 사용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가전 양판점, 편의점 등 대형 체인점은 1에서 1.5%, 백화점 2에서 3%, 개인 경영점, 소매점, 전문점은 3에서 5%, 이자카야, 레스토랑 등 음식점은 4에서 7%, 서비스업은 7에서 10%입니다. 일본에서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징은 체인점,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보다 소매점, 이자카야 등 영세 가맹점일수록 수수료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로 인해 자신의 사업이 힘들다는 영세 음식점주의 하소연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3일 마이도나 뉴스에 실린 캐시리스화의 물결이 얼마나 매울까? 매월 30만엔 집을 개인 경영점이 호소하는 수수료 부담 3% 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QR코드 등 캐시리스 결제의 보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성의 비통한 호소가 SNS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게에서는 중개점에 신용카드 3.24%, QR코드 1.98%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세계 점포에서 매월 약 30만엔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1000엔짜리 상품에 대해 30엔이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원가나 인건비, 광활비, 집세 등을 빼면 이익은 100엔도 안 됩니다. 100엔도 안 되는 이익에서 30엔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도쿄도의 2개, 치바현의 1개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남성. 종업원은 20명 정도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 시부터 캐시리스 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20%도 없었지만 국가 예산을 도입한 포인트화는 캠페인의 영향으로 급증. 지금은 신용카드 40%, QR코드 30%, 현금 30%, 캐시리스 결제가 7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 크레디트 협회가 3월 29일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결제액이 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2023년 39.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캐시리스 결제의 수수료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규약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엔제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고물가 등으로 경비는 쌓일 뿐 그러나 가격만 올려도 된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 저희 가게는 정말 맛있는 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기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업자로부터 적자라서 가격을 올렸는데 고객이 떠나 더 적자가 낫다는 소리도 자주 들어서요 라고 말한다. SNS에 쓴 이유는 주름살로 망하는 가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외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고 업종에 따라 수수료의 우대 차이가 있는 등 재검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원래 국가가 포인트 환원 등을 어필함으로써 캐시리스화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개인 가게가 계속 부담하고 끝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스가 정권 시절에 재검토가 들어간 휴대전화의 통신료처럼 적정 가격이 되도록 정부 주도로 활동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법을 개정해 판매 가격에서 수수료를 떼지 말고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캐시리스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도 경비를 부담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저렴한 런치 세트는 현금 결제만인 가게도 있고 전자결제 자체를 중단한 음식점도 있다. 수수료를 받는 데다가 한 달에 2번 정도의 송금이므로 개인점 등은 자금 융통이 힘든 것 같다. 나도 용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수만엔의 단가로 이익은 7에서 8% 정도, 거기서 3% 수수료를 떼인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역시 현금 결제가 좋다. 다음 댓글입니다. 나도 점포 측인데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맞추는 시간도 필요 없고 도난 걱정을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주말이나 이벤트장에서 현금은 취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입니다. 게다가 거스름돈을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결제회사도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일본에서는 3%가 최저가로 높으면 5% 가까이도 받는다. 미국에서는 2%, 중국 1% 이하가 시세로 여겨진다. 일본의 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것은 카드 발행 주체가 은행이 아닌 일본의 독특한 구조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모든 가게에서 캐시리스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휴대전화 요금을 거의 강제적으로 낮춘 것처럼 캐시리스 수수료도 똑같이 낮추면 좋을 것입니다. 그 결과 캐시리스 결제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